안녕하세요. 메디힐 필라테스입니다. 오늘은 윗몸 일으키기를 할 때나 하고 나서 허리가 뻐근하신 분들 상당히 많이 계시죠? 그래서 왜 윗몸 일으키기를 하고 나면 허리가 뻐근한지 여러 가지 이유들을 좀 살펴볼 거고, 그다음 이외에 맞는 해결 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영상으로 소개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이유로는 체형의 변화 때문에 그런데요. 어떤 체형의 변화냐면은 일단은 우리 척추는 옆면에서 봤을 때 흉추를 기준으로 약간 뒤쪽으로 동그란 카이포시스를 가져야 해요. 근데 이렇게 카이포시스를 가져야 한 척추가 이렇게 일자로 변형이 돼서 펴져버린 플랫백 체형의 경우에 윗몸 일으키기를 할 때 허리나 목이 과도하게 아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왜 그러냐 하면 일단은 이렇게 누웠을 때에 플랫백 체형 같은 경우, 흉추가 일자로 펴져버린 체형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의 경우 이렇게 등 뒤에 손을 넣었을 때 손이 쑥 들어가요. 원래는 이 등 뒤에는 제 손이 들어가면 안 되거든요. 근데 아무래도 이렇게 동그래야 되는 척추가 일자로 펴져버리다 보니까 뒤로 누웠을 때도 이렇게 뒤에 공간이 생겨버리면서 손이 자유롭게 넣었다 뺐다 할 수 있게 되는 거거든요. 이럴 경우 지금 설명하는 것에 해당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일자로 펴져버리게 된 척추는요, 일단 윗몸 일으키기는 상체를 굴곡하는 동작이죠. 그래서 굴곡을 할 때 각 관절들의 어떤 가동 범위를 사용을 하게 되는데, 특히 흉추의 플렉션, 굴곡 가동 범위를 좀 사용하게 되거든요. 근데 원래 가지고 있는 카이포시스 커브라면 상체를 굴곡할 때 온전하게 굴곡을 할 수 있도록 각 관절들의 가동 범위가 좀 도와주게 되는데, 아무래도 정상 척추가 아니라 이렇게 일자로 펴져버리게 되면 상체를 굴곡할 때 굴곡해서 올라올 수 있는 가동 범위의 제한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겠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 몸통에서 굴곡을 못 시키니까 대신해서 보상으로 머리를 이렇게 숙여버리게 되는 거예요. 이럴 경우 목이 좀 굉장히 아프게 될 수가 있고요. 두 번째로 굴곡이 안 되다 보니까 그만큼 그걸 버텨내기 위해서 허리 쪽에 있는 근육들이 불필요하게 긴장을 많이 하게 됩니다. 이럴 경우에 윗몸 일으키기를 하거나 하고 나서 허리가 뻐근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럴 경우 해결 방법은 일단 윗몸 일으키기를 하기 전에 흉추의 굴곡 가동 범위를 먼저 만들어내는 게 중요한데요. 일단 방법은 이렇게 매트 위에 네발기기 자세로 엎드린 상태에서 호흡과 함께 머리끝부터 꼬리뼈 끝을 동그랗게 말아서 척추 전체를 굴곡시켰다가 다시 제자리로 척추를 마디마디 펴지는 걸 하나씩 느끼며 돌아오시면 됩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요, 최대한 내쉬는 숨에 복부의 수축을 이용해서 몸통을 굴곡시켜야 한다는 점이에요. 그래서 팔을 물론 밀어내는 게 중요하긴 하지만 너무 밀어내서 어깨의 힘으로 등을 이렇게 동그랗게 말려고 하지 마시고 최대한 복부 수축의 힘으로 척추를 말아주려고 하셔야 합니다. 그 다음 방법으로는 일단 지금은 척추 전체를 이렇게 롤로 말아서 움직이는 동작을 했다면, 두 번째는 흉추에 제한해서 움직임을 할 거예요. 그래서 요추와 허리죠. 내 요추, 허리와 골반은 움직이지 않게 그대로 두시고 내쉬는 호흡에 경추와 함께 흉추의 플렉션만 만들어냅니다. 다시 제자리 돌아올 거고요. 마찬가지 이 흉추의 플렉션을 만들어낼 때도 내쉬는 호흡으로 복부 수축을 이용해서 몸통에 굴곡이 나올 수 있도록 근육 사용에 집중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허리까지 말리는 게 아니라 골반과 허리는 뉴트럴하게 둔 상태에서 흉추의 플렉션 가동 범위만 나올 수 있도록 또 추가적으로 연습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각각 척추 전체를 마는 거 10세트, 그 다음에 흉추 굴곡에만 복부를 사용해서 굴곡하는 거 10세트, 이런 식으로 가동 범위 연습해 주시면 되고요. 이렇게 가동 범위를 연습을 해주셨으면 이제 윗몸 일으키기를 할 때에 아무래도 이제 원래 우리가 누웠을 때 척추의 올바른 상태는요, 이렇게 등 뒤로 손을 넣어봤을 때는 제 손이 이렇게 척추 가운데까지 들어가면 안 되고, 그다음에 허리 쪽에는 제 손을 이렇게 하나 넣었을 때 제 손바닥 하나 정도 들어갈 공간이 있는 게 이제 정상이거든요. 근데 이렇게 흉추가 펴져 있는 분들은 컬업 동작을 할 때에 허리 뒤 공간을 없애주고 하는 게 조금 더 유리할 수가 있어요. 그렇다고 내가 허리를 눌러서 내 요추를 바닥 쪽으로 눌러서 허리 뒤 공간을 없애는 게 아니라
최대한 내 복부 아랫배를 수축하는 힘으로 내 골반뼈가 이렇게 바닥에 평행하게 놓여 있으면 내 복부 힘으로 당겨서 골반을 이렇게 몸통 쪽으로 기울여 줍니다. 그래서 엉덩이 힘이나 허리를 누르는 힘이 아니라 어디까지나 내 복부를 수축하는 힘으로 골반뼈를 내 몸통 쪽으로 기울여주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허리 뒤에 손을 넣었을 때도 손이 안 들어가고요. 이제 아무래도 복부를 수축해서 골반을 이렇게 포스테리어 틸트 시켰기 때문에 흉추 뒷면에 손을 넣었을 때도 손이 들어가지 않게 됩니다. 이 상태를 유지하면서 컬업 동작을 해주시면 아무래도 아까 나오지 않았던 몸통의 굴곡을 골반이 이렇게 포스테리어 틸트 시킴으로써 도와주기 때문에 조금 더 수월하게 흉추의 굴곡을 만들어낼 수가 있고요. 또한 허리 뒷면이 바닥에 붙어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허리 근육이 불필요하게 긴장이 될 가능성을 조금 줄여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분들한테는 이렇게 골반을 몸통 쪽으로 포스테리어 틸트 시켜서 아랫배 힘까지 함께 사용하면서 윗몸 일으키기 하는 동작이 도움이 많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 이유로는 이제 고관절 굴곡근들이 과하게 타이트할 경우에도 우리가 윗몸 일으키기를 할 때 허리를 아프게 하는 주범이 될 수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사실 필연적으로 윗몸 일으키기를 할 때에요. 몸통의 굴곡과 함께 고관절의 굴곡도 함께 쓰이기 때문에 그래요. 윗몸 일으키기를 하면 복부 근육만 사용이 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올라올 때 복부 근육과 고관절 굴곡근이 함께 작용을 하면서 올라오게끔 하는 게 바로 이 윗몸 일으키기입니다. 물론 이제 다리를 들어서 동작을 하느냐 아니면 다리가 몸통 쪽으로 가깝느냐 아니면 몸통을 얼마만큼 이렇게 많이 올라오느냐에 따라서 고관절 굴곡근이 개입하는 것의 차이는 조금 있겠지만 우리가 기본 컬업 동작을 한다고 할지라도 요렇게 상체 윗등만 이렇게 올라오는 거요. 이 동작에서조차도 사실은 고관절 굴곡근이 사용이 되거든요. 근데 문제는 고관절 굴곡근이 과하게 타이트하게 되면은 요추를 과한 로더시스를 만들게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상태에서 윗몸 일으키기를 할 경우에 이제 고관절 굴곡근들이 워낙에 타이트하신 분들은 이 동작 자체만 함에도 불구하고 복부 근육의 사용 비율보다 고관절 굴곡근의 사용 비율이 더 높아질 수가 있거든요. 그러한 이유 때문에 우리가 허리를 아프게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은요, 절대로 이렇게 다리를 들어서 동작을 한다거나 이런 여러 가지 다리 동작을 이용해서 하는 윗몸 일으키기는 당분간 피해 주시고 웬만하면 이 다리의 위치를요, 몸에서 이렇게 약간 멀리 두세요. 이렇게 약간 허벅지가 내 몸에서 멀찌감치 떨어진 상태를 유지를 하면서 윗몸 일으키기를 해주시면 되고요. 이게 불편하면 이렇게 한 발은 펴고 한 발은 약간 무릎을 세운 상태. 그렇다고 가까이 세우는 거 아니고요. 멀리 세워두셔야 돼요. 이 상태에서 윗몸 일으키기를 하셔도 조금 더 허리 뻐근함을 줄이고 복부에 조금 집중을 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유로는 이너코어 근육들을 사용해 부재 때문에도 윗몸 일으키기를 할 때 허리를 뻐근하게 할 수 있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일례로 우리가 팔을 하나 이렇게 드는 동작을 할 때에도요. 지금 저는 숄더 플렉션을 했는데 이렇게 플렉션을 시키는 주동근이 사용이 되기 전에 사실은 먼저 이제 이너코어 근육들, 척추의 안정성을 도와주는 근육들 하나의 예를 들자면 복행근을 예로 들어서 복행근이 먼저 수축을 한 후에 그 다음에 숄더 플렉션을 시키는 주동근이 사용이 되는 게 올바른 근육의 동원 순서인데요. 심지어 윗몸 일으키기 동작을 할 때에도 우리가 이렇게 상체를 올라오잖아요. 올라올 때 이제 척추의 안정성을 도와주는 이너코어 근육과 척추의 플렉션을 실질적인 움직임을 만들어내는 외복사근이나 복직근 이렇게 조금 사용되는 근육을 나눌 수가 있는데 외복사근이나 복직근들이 사용이 되기 전에 먼저 안쪽에서 복행근들이나 골반기저근, 다혈근 이런 애들이 척추의 안정성을 딱 잡아주고 그 다음에 이제 윗몸 일으키기를 해야 허리에 뻐근함 없이 좀 안정적으로 윗몸 일으키기를 할 수가 있는데 이제 그게 부재가 됐을 경우에는 아무래도 안정성이 떨어지다 보니까 윗몸 일으키기를 하고 나서 허리가 뻐근한 그런 느낌을 가지실 수가 있어요. 만약에 이런 경우에는 제가 앞전 영상에서 올려드린 필라테스 호흡 방법이라든지 복행근 활성화하는 방법
이제 그 영상을 참고를 해주셔서 그 부분을 먼저 연습을 하고 난 후에 윗몸 일으키기를 할 때도 그냥 윗몸 일으키기를 하는 게 아니라 제가 알려드린 그 동원 방법을 먼저 동원을 시키고 그 다음 윗몸 일으키기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천천히 하더라도 그렇게 좀 단계적으로 연습을 해주시는 게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마지막 이유로는 혹시라도 계실지 모르겠는데 풀 싯업 하시는 분들 허리가 아플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은 이렇게 상체를 완전히 풀 싯업 하게 되면은요, 이 요추에서 압력을 굉장히 많이 받을 뿐 아니라 원래 루더시스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 요추가 플렉션 되면서 거기다가 압력을 더 주어지기 때문에 디스크에 굉장히 안 좋거든요. 그래서 이런 풀 싯업 하시는 분들은 지금이라도 풀 싯업은 안 하시는 게 좋아요. 그거는 그냥 절대 하지 마시고 하더라도 누워서 컬업 정도, 아니면 이제 골반 임프린트 아까 알려드렸죠? 허리 뒤 공간 없애서 붙이는 거 붙여서 하는 컬업 정도, 요 정도의 윗몸 일으키기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윗몸 일으키기를 할 때나 하고 나서 허리가 뻐근한 이유에 대해서 첫 번째 체형상의 문제, 다음 두 번째 고관절 굴근의 사용, 다음 세 번째 이너코어 근육 사용의 부재, 다음 마지막으로 풀 싯업의 경우 이렇게 총 4가지로 살펴봤는데요. 이 중에 해당이 되시는 분들은 제가 알려드린 방법으로 한번 꾸준히 연습을 해보시면 많은 호전 가져가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